저는 실천력이 가장 중요한 부의 근본이다. 생각은 짧게, 실천은 바로. 세영사님 보셨을 때 부자가 되는 기회 잡는 분들의 특징은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신다면? 한 가지니까 한 가지만 떠오르네요. 제가 참 유튜브 오래 했나 봅니다. 세 가지라고 하면 세 가지가 떠오르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한 가지는 저는 무조건 실천력이라고 봐요. 정말 무조건 실천력. 왜? 아무 일도 안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실성도 있고 창의력도 있고 다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 창의력이 있어야죠. 근데 창의적인 생각만 있으면 뭐예요? 실천을 안 하는데. 또는 직장 생활을 하면 좀 성실하게 일을 해야죠. 근데 성실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뭐예요? 실천을 안 하는데.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그렇게 마음 먹으면 뭐예요? 실천을 안 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하나만 꼽는다면 내 생각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각이 깊은 것도 좋지만 사실 생각이 깊은 것의 단점은 있습니다. 뭘까요? 생각하고 안 하는 거. 그건 진짜 생각한 시간도 아까운 거야. 생각을 깊게 며칠, 몇 달을 하고 안 할 확률과 할 확률이 있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한 그 시간조차가 낭비야.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떤 일을 할 때 될지 안 될지 판단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조차도 세이브를 해서 그냥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실천력이 가장 중요한 부의 근본이다. 해야 된다. 해야지 돈도 들어오고 해야지 성공도 된다. 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없고 돈 벌 수 없고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무언가라도 하세요. 지금 생각하는 바로 그거. 사실 당장 했을 때의 단점이 뭘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왜 생각이 깊고 실천하지 못하죠? 시행착오. 그걸 우리는 실패라고 하잖아요. 실패하기 겁나서잖아요. 근데 우리가 존경하는 모든 인물들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면서요. 실패는 성공의 과정이라면서요. 실패는 성공의 씨앗이라면서요. 근데 생각을 많이 하고 실패 때문에 안 했어? 성공의 씨앗 날아갔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은 짧게, 실천은 바로. 실천에서 최애 단점은 실패하는 건데 실패조차도 성공의 씨앗이고 성공의 어머니라면 바로바로 실천하는 게 가장 좋은 베스트 초이스죠. 실천해서 성공하면 성공의 과일을 받을 수 있고 실천해서 실패하면 그거 역시 씨앗이 돼갖고 나중에 과일로 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실천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부분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없는 걸까요? 그러면 그거는 노력이 부족한 걸까요? 방법이 잘못된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분들이 열심히 살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댓글 욕먹어도 할 수 없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대부분이라는 게 저는 그러니까 질문의 문구 자체가 뭐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열심히, 그럼 예를 들어 대부분은 뭐 80%, 90%를 말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라는 건 10%, 20%만 열심히 일한다 이건 아니고 절반 이상은 열심히 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산다고 해도 절반 정도라고 많이 잡아요. 많이 잡아야 절반입니다. 너무 많이 알지 않나요? 뭐 힘들면 일 안 하고 월급 안 주면 일 안 하고 뭐 하면 안 하고 해서 일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독서를 가끔 하는데 나이가 30대면서 부모님이 주는 생활비 쓰고 있으면 반성하시라면 굉장히 많이 해요. 저런 거예요. 20대 중반까지 뭐 군대 갔다 오고 뭐 해외 연수 갔다 오고 졸업하면 20대 정도 훌쩍 가죠. 20대 후반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삼수를 하고 또 교육 준비가 좀 늦어졌으면. 근데 30대 중반? 30대 중반에도 돈 버는 사람 무지 많거든요. 열심히 안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많은 분들이 열심히 사냐 해서 많이 잡아야 절반이다. 그러면 절반을 열심히 안 사는 분들은 일단 열심히 안 살아서 부자가 안 된 건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에 대한 이야기만 할게요. 절반 분들이 그러면 평균적인 열심히죠. 전체 100명 중에 50명은 열심히 살았다는 거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진짜 100명 중에 1등으로 열심히 살지 않더라도 사실 선진적인 사회 구조라면 100명 중에 50등 안에는 잘 사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못 사는 건 어찌 보면 사회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뭐 정치인도 아니고 사회평론가도 아니니까 사회 전체의 문제를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럼 그냥 저는 재테크 전문가 또는 부자 전문가로서 열심히 살았던 50명이, 100명 중에 50명이 과연 돈을 못 모았다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아까 서두에 말했던 거로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부자와 열심히 사는 건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부자는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안 쓰고 재테크를 잘해야 된다 그랬죠? 자, 열심히 해서 그 열심히가 이런 거죠. 쟤는 진짜 열심히 살아서 회사에서도 인정받는데 왜 부자가 아니지? 그러면 열심히 살아서 연봉이 맨날 올라가는데 부자가 아니라면 이혼을 하나겠죠. 번 거보다 더 쓰겠죠. 일은 정말 열심히 했어. 50등 안에 들게. 근데
돈은 버는 족족 다 썼어. 그럼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직장인이지만 돈은 10원도 못 모았겠죠. 연봉이 1억인데 1억을 썼다면 빵원이잖아요. 부자가 안 됐겠죠. 그 다음 저 친구는 연봉이 1억인데 1억을 쓴 건 아니야. 3천 썼어. 잘 아끼셨네요. 열심히 아꼈네요. 7천이 남았어. 매년. 근데 부자가 안 됐어? 재테크를 잘못하셨겠죠. 왜? 재테크 마이너스로 냈으면 1년 7천 순소득이 났는데 재테크가 손해가 났을 수도 있고, 또는 이익이 났다고 한들 7천을 10년을 먹어야 7억이에요. 근데 그게 복리로 투자 수익률로 증가하지 않는다면 은행금리가 지금 1%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질문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부자가 왜 안 됐냐 한다면, 열심히에 과연 뭐가 열심히냐가 중요한데, 열심히 일을 했다? 많이 썼거나, 또는 열심히 일하고 많이 안 썼다면 재테크에 실패했거나, 이게 이제 팩트로 부자가 안 됐을 확률이 아주 높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과연 열심히 일하는 거에서 소득이 높은 건 맞냐 해서 그거 역시 좀 아닐 확률도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는 보통 생산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나의 생산성이 잘못 쓰인 건 아닐 거라고 의심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10시간 또는 9 to 6 점심시간 빼고 10시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 근데 나는 내 옆에 동료 또는 같은 업종보다 돈을 못 벌어? 그러면 나의 생산성이 소득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 고민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나의 열심히가 어디에선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열심히가 재테크를 열심히 안 해서 수익이 안 났어? 부자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의 열심히가 지출통제를 잘 못했어. 1억을 벌었는데 1억 다 써서 부자 안 돼요. 그리고 나의 열심히가 딴 거 다 잘했는데 소득이 안 늘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연봉 3천 썼더니 안 늘어. 그러면 나의 생산성이 돈으로 환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의심해야죠. 뭘 의심해야 돼요? 두 가지 의심하면 돼요. 열심히 했는데 그거에 상당한 수입이 없다면 두 가지 의심하면 돼요. 첫 번째는 뭘 의심해야 돼요? 내 스스로의 생산성이 정말 좋았는지, 열심히 했는데 회사에서 또는 사업에서 그 정도의 생산성을 인정받을 만큼 결과가 나왔는지. 결과가 안 나왔다면 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잘하는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각각의 재능이 있습니다. 만약에 열심히 일했는데 그만큼 소득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해요. 뭐가? 여러분들이 직업 선택을 잘못한 거죠. 직업 선택을 다시 고려하셔야 되고요.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온다면 다른 분야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그 이상 수입이 올 확률이 높으니까. 두 번째, 잘하는 건데 안 나왔어? 직장 옮기세요. 왜? 그잖아요. 열심히 했고 나는 그 일을 잘해. 근데 같은 동종 업종에서 돈을 못 받아. 돈 잘 주는 대로 옮겨야죠. 뭐. 그게 해답일 수밖에 없죠. 그럼 소득과 지출, 투자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문제가 정확하게 있는지 판단을 하는 것부터가 시작이겠네요. 당연하죠. 왜냐?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결과값을 갖기 위해서 중간에 가장 중요한 게 피드백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부자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부자가 되고 싶은 게 목표야. 그럼 부자가 되는 방법은 나의 열정, 열심히 이런 거는 과정이고요. 팩트로는 딱 결과치로 뭐로 나와야 되냐면 소득 성장률, 지출 통제력, 그리고 재테크 수익률이에요. 이 세 가지만이 나를 부자로 이끌어주는 거고, 이 세 가지가 높게 나오기 위해서 열심히도 해야 되고, 창의력도 있어야 되고, 직업 선택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는다면 직업 선택이 잘못된 거거나, 아니면 돈을 별로 안 주는 회사를 다니는 확률이 높은 거고, 내가 잘 못하는 확률이 높은 거고, 열심히 했지만 잘못하면 월급을 많이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직업에 대한, 나의 소득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 또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많이 못 모았다? 너무 많이 썼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럼 지출 통제도 열심히 하셔야죠. 나는 많이 벌었고 덜 썼는데 부자가 안 됐다? 마지막 남은 건 재테크니까. 내가 과연 재테크를 잘 못하고 그냥 옆 동네에서 코인 사라 가면 코인 사고, 주식 사라 하면 주식 사고, 어디 땅 사라 그랬는데 그게 전화 받고 이렇게 바닷가 땅 파는 데 있다면서요. 그런 땅을 잘못 사갖고 10년 동안 모은 거 하루아침에 다 날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내가 열심히가 어디에서 했는지, 그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체크하고 피드백으로 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사님은 많은 일반인 분들에게 부자 수업하고 계신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없애거나 끊어야 하는 거, 하지 말아야 하는 거는 좀 뭘까요? 이런 게 있는데 꼭 그 수업을 듣는 일반인들은 그런 걸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일반인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주식 투자에 대한 상담을 할 때, 또는 어떤 인생이나 이런 부자에 대한 상담을 할 때 조금씩 다른데요. 근데 이제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간 생각을 오픈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부자가 된다면 상대방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저래도 되겠네. 아까 말한 실천하고 좀 비슷한데요. 사실은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걸 우리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나 혼자 머릿속에 있던 거를 바로 실천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실천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천력이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 한 거 바로바로 해. 근데 제 생각이 그렇게 막 창의적이지도 않고 어떤 생산성이 있는 일을 하는 생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누군가의 조언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굉장히 그분한테 도움이 되는 조언일 수 있죠. 근데 부자가 아직 되지 못한 분들이 어떤 조언을 들었을 때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실천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실천을 못하는 이유가 실천력 때문만은 아닌 거잖아요. 거기에 내 생각을 실천하지 못하면 실천력인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건 단순한 실천력의 문제라기보단 그 생각을 받아들이냐의 여부예요. 이거는 주식 투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한테 주식 투자의 스승이 누구냐고 하는 질문을 몇 번 받았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스테디셀러를 쓴 저자들이 저의 주식 스승이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뭐 앙드레 코스톨라니, 워렌 버핏, 아니면은 피터 린치, 그 수많은 분들이 쓴 책이 그 책의 저자가 저의 스승이에요. 왜?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여기선 이걸 뽑아내고 여기선 이걸 뽑아내고 여기서 이걸 뽑아내고 다 뽑아냈으니까. 그리고 받아들여서 내 거화 시켰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요. 유튜브를 하면서 사실은 처음에 10,000명 미만일 때, 1,000명, 2,000명일 땐 그렇게 막 목숨 걸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교육기간을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팀장님이 영상을 올렸을 뿐이지 하나의 노력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지금 거의 만 3년이 가까워졌죠. 코로나 터지니까 회사에서 오프라인 교육을 못 하게 됐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유튜브 교육을 하게 됐는데, 다른 주식 유튜버들은 막 10만, 20만 되는데 제 유튜브는 10,0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잘 되는 유튜버들 조사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고 또 유튜브로 성공한 분들 만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듣고 그래서 유튜브는 좀 재밌어야 돼.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댓글, 제 유튜브에 그런 댓글 되게 많이 들려요. 세무사님 영상에서는 되게 막 무슨 해바라기 가면도 쓰고 노래도 부르고 되게 재밌게 하는데 다른 유튜버 가서는 점잖하게 하지. 원래 이게 제 성격일 수도 있어요. 저는 원래 뭐 좀 약간 진지한 사람입니다. 뭐 때와 장소를 가려야죠. 그래서 당연히 다른 유튜버에 가서는 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거니까 진지하게 하면 되는 건데 제 유튜브를 맨날 이렇게 하면 제가 뭐 제 유튜브에 막 게스트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니까 지루해한다는 거야, 사람이. 그럼 그 지루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니까 노래도 부르게 되고 뭐 탈도 쓰게 되고 그러면 그걸 누가 조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이고 바로 실천한 거죠. 그랬더니 구독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자가 되는 거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주변에 조언을 해줬을 때 잘 판단을 해서 오픈마인드가 중요해요. 이 말은 맞다. 바로 고치면 되는데 좀 약간 고집스럽게 다 듣고 나서 안 고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유튜브를 계속 재미없게 했더라면 아직도 10,000명이었을 것인데 그래도 지금 20만 유튜버가 됐으니까 어찌됐든 수치적으로 제가 유튜브 고수님들이 조언을 새겨 들은 게 맞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의 부자를 뭐 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뭔가 돈이나 이런 걸 별로 안 좋게 봤잖아요. 근데 세무사님이 부자가 되시고 나니까 부자에 대한 오해, 이건 정말 사실이 아니라 그냥 오해 같은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일단 대표적으로는 금수저 출신으로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무슨 뜻이냐면 보통의 금수저가 아닌 분들은, 돈이 많이 있는 분들은 물려받았겠거니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나중에 막 그런 얘기를 하세요. 금수저인데 혼자 그렇게 보신 거라고 되게 놀라는 분들을 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돈이 많다 그러면 뭔가 물려받았을 거니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부자에 대한 오해 중에 직업에 대한 오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기장도 많이 하는 세무사였고, 지금은 뭐 직접 활동을 안 하지만 기장도 많이 했고, 그래서 다양한 직업을 많이 만났는데, 어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자 직업, 또는 사업하는 사람은 다 부자일 것이고 직장인은 돈을 못 모았을 것이야 라는 고정관념이 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장을 해본 결과 사업하는 사장님들 중에도 정말 힘들어하고 사자 붙은 전문 직업인 분들 중에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힘들어하는 부분들 중에는 일이 잘 안 풀렸을 수도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에 2억을 벌었는데 2억을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부분은 제각각이긴 하지만 직업상 되게 부자일 것 같은데 부자가 아닌 분들도 있고, 또는 직장인이 뭐 얼마나 벌었겠어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직장인 분들 중에도 돈을 잘
모으고 또 그 시드머니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잘해서 부자가 되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정관념 하면은 어떤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데 꼭 그렇진 않더라. 그리고 보통 부자에 대한 고정관념 중에 아주 금수저 아니야? 그런데 흑수저 출신 부자들도 꽤 있다. 뭐 요 정도?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부자는 다 부동산으로 부자 된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우리나라엔 좀 있어요. 근데 KB 부자 보고서가 매년 나오는데요. 그거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최근 몇 년간 강남 부자들이 통계에 따르면 부자들의 부동산 비중이 거의 80% 이상일 때가 10년 전이었는데 80%, 70%, 60%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부동산만으로 부자 된 게 절대 아니다. 특히나 요즘은 금융의 발달, 투자 자산의 발달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주식 부자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 정도. 그럼 세무사님 부자가 된 이유에 좀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싶고 어떤 사람을 좀 피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뭐 어떤 이상형의 여자를 말할 때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잖아요. 외모도 이상형 중에 뭐 어떤 이쁜 분, 근데 대화도 통하고 성격도 좋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통. 진짜 사귀고 싶은 이상형에 대해서. 그러면은 제 주변 지인도 똑같은 거죠. 제가 어떤 밥을 먹거나 커뮤니케이션을 몇 번 했는데, 별로, 같이 있으면 별로네. 그런 느낌? 대화? 또는 느낌? 미래에 대한 가치? 또는 삶에 대한 철학? 이런 것들을 대화 몇 번 해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랑 너무 다르네? 그럼 뭐 굳이 곁에 둘 필요 없는 거고. 만나면 즐겁고, 대화도 되고, 삶의 가치도 비슷하고, 그런 분들은 같이 있으면 행복하니까. 사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저는 이제 또 부자 강의도 했으니까, 노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노후 대비는. 재무적 요소가 있고 비재무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 재무적 요소로 보통 말을 할 때는 노후 준비죠. 보통 세 가지로 제가 만들어낸 건데요. 세 가지로 노후 보장하면 완벽합니다. 첫 번째는 배당이 많이 나오는 주식. 저는 사실은 아직 노후를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해서 성장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마 제가 60이 넘어서까지 유튜브를 한다면 그때부터는 저는 아마 배당주에 대한 분석만 할 거예요. 저희 동료들을 위해서. 은퇴 이후에는 사실 배당주 투자가 많거든요. 한 60 넘어가면서부터는 배당주 투자가 맞는데 저는 아직은 그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성장주 투자를 하는 건데 만약에 노후 보장을 한다면 배당 많이 주는 회사의 주식, 그 다음은 임대료가 나오는 부동산, 보통 상업용 부동산 또는 뭐 주택도 임대료가 나오면 되겠죠. 마지막이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험,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러면 요 세 가지로 노후 보장을 하면 재무적 요소는 끝. 그러면 그것만 되면 행복하니? 사실 우리 그러잖아요. 너 돈 많아? 그래서 행복해? 불행한 부자들도 있겠죠? 그럼 왜 불행할까요? 비재무적 요소가 없기 때문이에요. 비재무적 요소는 가족, 친구, 취미, 요 세 가지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친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옆에 두고 싶은 사람, 같이 있으면 즐겁고 삶의 가치가 비슷한 사람 계속 남겨두고 싶어요. 왜? 지금은 일하느라고 바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꿈꾸는, 아직 저는 절대 꿈꾸고 싶지 않은데 일을 안 할 때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굳이 바이오직을 왜 안 해? 요즘 100세 시대인데 한 60 넘어가면 40년이나 일 안 하고 살아야 되는데 굳이 일찍 왜 은퇴해? 이런 주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일하지 못한 나이가 된다면 60이든 70이든 은퇴를 해야겠죠, 당연히. 민폐 끼칠 수는 없잖아요. 저의 은퇴는 아마 민폐 끼치기 전까지일 거예요. 그런데 민폐 끼칠 때쯤이면 이제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누구랑 놀지? 친구들하고 놀아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마음에 맞는 친구들, 그리고 취미들. 그래서 골프, 등산.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그래도 하기 좋은 게 골프하고 등산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골프랑 등산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바로 노후에 대한 비재무적 요소를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